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한미 핵협의체가 다음 달 첫 회담을 열고 가동을 본격화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최강 전력 중 하나로 꼽히는 핵 잠수함을 한국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여성 승객이 우버 운전자를 총으로 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납치당하는 줄 알았다고 변명했지만 조사 결과 이상 행동들이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2살 딸을 욕조에서 질식시켜 살해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이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세탁을 하지 않은 베개에 변기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시카고의 대기 오염도가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해 기준금리를 2차례 더 그것도 연속해서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해온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간 2회 연속 인상이라는 더 강한 긴축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파월 의장은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기준금리를 올려왔지만 아직 충분하지가 않다며 앞으로 4차례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 2회 연속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So we believe there's more restriction coming. But I wouldn't take, moving at consecutive meetings off the table at all.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기대만큼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면서 목표치인 2%는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이유로는 탄탄한 노동시장을 지목했습니다. 일자리가 넘쳐 자연스레 임금이 오르고 있는데 임금 상승이 결국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7월, 9월 연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준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employment picture is excellent. Consumer spending remains strong. Those are all great things for the economy, but they're not great things to try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올려야 물가가 잡히는 건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는 있는 건지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경제 예측이 어렵다는 것. 지금 각국 중앙은행이 가장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협의체가 다음 달 첫 회담을 열고 가동을 본격화합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가진 핵자산을 한미가 군사 안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핵협의그룹 NCG가 곧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지난달 북한의 이른바 정찰 위성 발사 실패 이후 한미가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왔고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실제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워싱턴 선언에서 도출된 한미 양국 간의 핵협의그룹 NCG라고 하죠. 그 첫 해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핵협의그룹 NCG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핵 운용과 관련된 기획, 작전 등을 한미가 함께 논의하도록 한 새로운 협의체입니다. 한미 정상이 공동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요소인 만큼 협의체의 수석 대표는 당초 국방부 차관보급에서 격상돼 양국 국가안보실이 주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회담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열도록 서로 최종 시점을 조율하고 있어 다음 달 열릴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핵협의그룹은 우선 한미 양자협의체로 출범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한미일 3국 체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Clearly, we very much value the relationship that we have with Japan and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certainly continue to work very closely with those allies to find opportunities for our nations to work together. 한편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제안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오는 8월 열릴 가능성에 대해 주미 대사관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미해군 최강 전력 중 하나로 꼽히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파견될 계획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협할 목적입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가는 잠수함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겨냥해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으로 일명 부머로 불립니다. 이 핵잠수함은 무기한 자망이 가능한 데다 수개월 연속으로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당국자들은 핵탄두로 무장된 잠수함의 기항 시기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략 핵잠수함 파견 계획은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순항 미사일 잠수함 미시건함이 이달 16일 부산에 입항해 한국 해군과 연합 특수작전을 진행한 지 약 2주 만에 알려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이번에 최대 규모의 전략 핵잠수함을 파견하는 데는 우선 지난 수년간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협할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핵잠수함 파견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첫 실질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재차 천명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한국의 핵잠수함, B-52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워싱턴 선언에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 명문화된 바 있습니다. 미 핵탄두 탑재 잠수함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1981년 3월 로버트 리 이후 42년 만에 기항이 됩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우버를 탄 여성 승객이 운전자를 총격 살해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납치를 당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우버를 탄 여성 승객 피비 코파스가 운전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성 승객은 운전자가 자신을 멕시코로 납치한다고 의심해 총을 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코파스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우버를 타고 가던 중 엘파소 국경 너머에 있는 멕시코 후아레츠라는 도로 표시판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파스는 자신이 납치돼 멕시코로 끌려가고 있다고 믿어 운전자를 총으로 쐈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성 승객은 자신이 납치됐다고 생각해 총을 쐈다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 결과 코파스가 운전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대화조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납치됐다고 믿어 그냥 총을 쏜 것입니다. 또한 총격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승객은 오히려 부상당한 운전자의 사진을 찍어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경찰과 지역 언론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납치가 일어났다거나 우버 기사가 의도적으로 경로에서 이탈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의 가족은 그가 총상을 입어 상당 기간 의식이 없자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냈습니다. 숨진 우버 기사의 아내는 남편이 가족의 유일한 부양자라면서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받기 위해 고펀드미를 개설했습니다. 경찰은 여성 승객 코파스를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가중폭행 혐의로 체포했지만 피해자가 숨지자 살인 혐의 사건으로 변경했습니다. 코파스는 보석금 15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결혼 50주년을 기념해 가족 모임을 하던 노부부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보스턴 사법당국은 지난 26일 결혼 50주년 축하 모임을 하고 있는 부부와 장모를 살해한 올해 41살의 크리스토퍼 퍼거슨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턴주 미들섹스 지방검찰은 퍼거슨을 올해 74살의 남편 브루노 다모레, 올해 73살의 아내 길다질 다모레, 장모인 올해 97살의 루시아 아르피노를 살해한 혐의를 비롯해 무기를 사용한 폭행과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의 지하실에 몰래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으며 피해자들이 저항한 흔적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 퍼거슨은 이들 가족과 이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사건 현장에 남겨진 족적과 퍼거슨의 발자국이 일치한 점에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해 가족들은 결혼 50주년 축하 행사인 금혼식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살 난 자신의 딸을 살해하려던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구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일선 경찰에 전달된 911 교환원의 긴급 메시지. Units, be advised, it looks like the mother has stabbed her sister. We're trying to get further. We don't know where she's at. 다급히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경찰.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욕조에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걸터 앉아 있고 아이는 욕조 물속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경관이 황급히 아이를 안아들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Breathe for me, baby. Come on. You alright? There you go. That's much of 6. Baby's starting to cry. 살아난 2살 여아는 목과 가슴이 칼에 찔린 상태였고 또 다른 4살 남아도 칼에 베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15살 소녀와 또 다른 8살 자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4자녀의 엄마 제시카 에드워드 릭스를 2건의 살인미수와 2건의 1급 아동 학대 등 6개 중범 혐의로 체포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엄마와 이들 어린 2 자녀들이 세척 용액을 삼킨 것으로 보아 살해 후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녀 엄마의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온 듯한 여성.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을 두드리고 말까지 하는 모습이 마치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는 듯합니다. 잠시 후 밖으로 나온 여성이 차를 차고 앞까지 가져오고 이번에는 2명의 남성이 집 앞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쇠 지렛대를 사용해 순식간에 문을 따고 들어가 집에 있는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한낮 불과 몇 분 만에 벌어진 대담한 범죄였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집주인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이들의 인상착의와 범행 동선, 차량 번호판까지 집과 동네에 설치된 수많은 감시 카메라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세탁을 하지 않은 베개에 변기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주일간 세탁하지 않은 베개에 300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기보다 17,000배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매일 밤 사용하는 베개를 잘 관리하고 있는 가구는 극히 드물다며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베개를 세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세탁하지 않은 베개를 사용할 경우 천식과 비염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수 있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피부와 자주 닿는 스마트폰과 이어폰에도 변기보다 많은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다며 항균성 티슈를 사용해 매일 닦아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시카고의 대기오염도가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방환경청 대기질 정보 사이트 에어나우에 따르면 시카고의 대기질 수준은 건강에 해로운 매우 나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카고 도심이 짙은 연기로 뒤덮이며 스카이라인도 사라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캐나다 산불 여파로 오데오와 중서부 지역에 연기가 가득하다며 대기오염 수준이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대기질 분석업체 IQ에어의 자료를 인용해 시카고 대기질이 전 세계에서 최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보건당국은 캐나다 산불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건강에 해로운 상태라며 장시간의 외출을 삼가는 등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가 세계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상위 4개 도시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오데오 지역과 중서부에 머물러 있는 산불 연기가 차츰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뉴 잉글랜드,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한국은 현지 시각으로 28일부터 태어난 연도를 한 살로 보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아닌 출생부터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나이 계산법으로 통일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인들이 더 어려졌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 전 국민의 나이가 1살 또는 2살씩 어려졌습니다.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나이를 물어보는 질문에도 한국식 나이로는 몇 살, 이곳 나이로는 몇 살이라는 등 2가지로 대답할 상황도 불필요해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8일부터 한국에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나이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표시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자신의 기존 한국식 나이에서 1살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살을 빼면 됩니다. 이에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이번 규정은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이 통일되고 뚜렷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행정 혼란과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 연나이가 일부 유지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주류와 담배 구매,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시기,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등 분야에서는 당분간 예외로 연나이가 적용됩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주요 외신들도 한국인들의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진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한국의 연나이 계산법에 대해 정확한 기원은 불분명하다면서도 소개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궁에서 보낸 시간을 나이에 반영한다는 설이 있다며 이외에도 0의 개념이 없었던 고대 아시아 숫자 체계와 관련 있다는 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1977년 12월 31일 생인 가수 싸이를 예로 들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싸이가 만 나이로는 45세지만 한국식 나이로는 47세라고 전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 대해 주요 국가 중 이런 관습을 가진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스트코가 회원 출입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합니다. 비회원 출입 단속을 강화해 회원 수를 늘리게 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트코는 회원 출입 단속을 강화해 비회원들의 출입을 억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는 회원 카드를 빌려주는 등 돌려 쓰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며 회사 운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단속 강화의 뜻을 밝혔습니다. 코스트코 회원카드에 찍힌 사진과 출입하는 고객의 동일 여부를 입구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비회원 출입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셀프 계산대에도 단속 요원이 배치됩니다. 카드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뒤에 계산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코스트코 회원카드는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동반자 1명에게도 발급됩니다.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같은 주소로 배송된 우편물이나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이른바 배심원 수당이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배심원 수당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행 중인 배심원 수당 확대 지급안을 5개 카운티 법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컨 카운티, 몬터레이 카운티, 알라메다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등 5개 지역이 해당되는데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수당은 현행 $15에서 $85가 인상된 $100가 지급됩니다. 법안은 의회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인상된 배심원 수당은 형사사건에 소환되거나 배심원단에 선정된 시민의 소득이 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80% 미만일 경우 지급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배심원에 선정된 직원의 출석을 막을 수 없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격투기 시합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두 사람이 최근 SNS에서 한판 붙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같은 스승한테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대결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브라질 격투기인 주짓수 훈련에 한창인 두 사람. 회색 반바지를 입은 남성은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모기업 메타 플랫폼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Forward, Mark, forward. There you go. Yes, sit him down. Nice, Mark. Watch the leg coming in. 아마추어 주짓수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저커버그. 훈련 상대인 스승은 MIT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렉스 프리드먼입니다. 15년 이상 주짓수 수련을 해왔다는 프리드먼은 저커버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Mark has been training jiu-jitsu for just over a year and has taken this journey on with humility and with a seriousness that to me is truly inspiring. 그런데 이 프리드먼에게는 다른 제자도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프리드먼은 머스크의 체력과 힘, 기술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저커버그와 머스크가 같은 스승으로부터 주짓수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두 사람 간 대결 성사 여부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트위터 경영자인 머스크와 이에 대항하는 애플리케이션 스레즈 출시를 준비 중인 저커버그는 SNS에서 기싸움까지 벌인 상황. 저커버그가 한판 붙자며 위치를 보내라는 글을 올리자 머스크는 라스베이거스 옥타곤에서 보자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They both run large, successful, impactful companies, and so they're super busy. But I do believe there's tremendous value in them practicing martial arts. 일론 머스크는 올해 52살, 마크 저커버그는 13살 아래입니다. 실제로 주짓수 대결이 성사된다면 최대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흥행 수입을 올릴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